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4년 7월 펜실베니아주 야외 유세장에서 울려 퍼진 총성. 총알은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고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사살됐죠. 이때 총에 귀를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싸우자면서 주먹을 들어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상징적인 모습을 남기며 백악관 두 번째 입성에 성공합니다. 이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수차례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미국에선 미국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DC 특파원 정다은입니다. 저는 지금 백악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악관 주변에 이렇게 성인 키보다 높은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들어 백악관 인근에서 연이어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호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진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신변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경호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백악관 인근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성이 돌린 곳은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옆 검무소 쪽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는 불과 3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총격이었습니다. 총격범이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들어 검무소 쪽으로 총격을 가했고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곧바로 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15발에서 30발 사이에 총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격범은 이 자리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주말엔 백악관에 머물지 않는 편이지만 이날따라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백악관을 지키던 중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총격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암살 시도로 규정했는데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셈입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펜실베니아주 야외 선거 유세장 총격이었고요. 이후 2달 만인 2024년 9월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에서 또 다른 암살 시도가 발생했는데요.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매복하고 있다가 경호팀에 발각됐습니다. 세 번째 암살 시도는 지난 4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에서 벌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는 물론 2기 취임 이후에도 이 만찬에 불참해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산탄총으로 무장한 총격범이 행사장 보안 검색대를 향해 총을 쏘며 전속력으로 돌진했는데요. 곧바로 제압당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호텔은 45년 전인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암살 시도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Nobody told me this was such a dangerous profession. If Marco would have told me, maybe I wouldn't have run. Maybe I would have said, I'll take a pass. 트럼프 대통령 신변 위협을 느끼면서 이런저런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중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벤스 부통령에게 남기는 비밀의 편지를 백악관 집무실 결단의 책상 서랍 안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f they did that, they would be obliterated. That would be the end. I've left instructions. If they do it, they get obliterated. There won't be anything left. 트럼프 대통령 가족 역시 암살 표적으로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친이란 성향 이라크 민병대 지휘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를 암살 대상으로 삼았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방카의 플로리다 자택 위치와 구조가 표시된 지도와 자택 설계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이 경호 당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백악관 만찬 행사 총격 사건은 어떻게 무장 총격범이 행사장 코앞까지 난입할 수 있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알고 보니 연방정부 차원의 최고 수준 보안 등급인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분류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총격범은 만약 내가 이란 요원이었다면 기관총을 들고 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다는데요. 실제로 비밀 경호국은 연회장 내부와 직전 경계구역만 담당했기 때문에 미리 호텔방을 예약했던 총격범이 행사장 앞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암살된 대통령은 총 4명인데요. 에이브리엄 링컨, 제임스 가필드, 윌리엄 맥킨리,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후 미국 대통령 경호 체계는 계속 강화돼 왔는데요. 가장 최전방에서 대통령 경호 맡고 있는 곳,
바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 경호국입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배우자, 직계가족, 그 외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근접 경호를 받는 기관인데요. 비밀 경호국이 처음부터 대통령을 경호했던 건 아닙니다. 1865년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재무부 산하 위조 집회 수사 조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이어지자 전문적인 대통령 경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임무가 비밀 경호국으로 넘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공개 행사도 워낙 많은 데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총기 소유가 자유롭다 보니 대통령 경호 환경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인데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이 뻥 뚫린 곳에서 골프를 즐기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골프장용 방탄 차량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1 이름을 따서 골프포스1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이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부를 땐 보통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도의 코드네임을 정하는데요. 경호 대상에게 알파벳 머리 글자를 주면 대상자가 암호명을 정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당시 M자가 주어지자 목을 거물로 정했는데요. 영부인인 멜라니아는 뮤즈로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백악관 내 새로운 연회장을 짓는 거죠.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면서 연회장 공사 중단을 명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연방항소법원에 공사 중단 명령 정지 요청을 했고 항소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현재 공사는 다시 진행 중입니다. 총격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 외부 행사장 대신 백악관 내 제대로 된 행사장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회장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It's the facade of the building. There will never be another building like this built. I built a lot of great things. There will never be anything like this built. And what we have is the roof is dead flat with absolutely nothing with strength on it. It's very strong steel. It's drone-proof. And it's meant for our military to be able to stay on it. You get a view of Washington. Also, for the drone building capacity.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80세 생일을 맞아 백악관 UFC 경기 행사를 기획했고 또 미국 독립 250주년 대규모 행사들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인데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겨냥 총격 사건들로 비밀 경호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의 경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궁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